지금 은시장에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최고의 주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 열풍의 주인공 엔비디아였죠. 무려 286%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 같은 엔비디아를 가볍게 짓밟아버린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은은 무려 318%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엔비디아의 286%, 금의 128%를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지금 은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기현상들입니다. 은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95달러를 돌파하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상 최고가를 매일같이 갈아치우고 있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선 전대미문의 은 배급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최대의 귀금속 딜러인 APMEX는 500달러 미만의 소액 주문을 아예 차단해버렸고, 코스트코에선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며 사실상 판매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미국 조폐국은 은화 판매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면서 가격을 하루아침에 82%나 올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이토록 오르는데 왜 물건은 더 구하기 힘들어지는 걸까요? 돈이 있어도 은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부 기관조차 시세 폭등과 실물 부족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대체 무엇이 은 시장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전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현상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은 시장을 지배해온 종이 은의 가격 결정 시스템이 실물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붕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구의 은이 중국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며 동서양의 가격 격차는 온스당 10달러 이상 벌어졌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마비 직전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은이 왜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인류 문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전략 자산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이한 폭등의 배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은시장의 이상 징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상하이 프리미엄입니다. 평소라면 뉴욕과 상하이의 은 가격은 큰 차이 없이 연동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은 가격은 뉴욕 상품거래소보다 온스당 10달러, 많게는 12달러나 비싸게 거래되는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언제나 더 큰 이익을 쫓기 마련입니다. 이 압도적인 가격 차이는 글로벌 은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련소와 광산 기업들은 더 높은 값을 쳐주는 동양, 특히 중국 시장으로 실물 은을 블랙홀처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를 차익거래라고 부르는데, 그 결과 서구 시장의 은원자재는 바닥을 드러내며 생산량이 무려 50%나 급감했습니다. 은의 동방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 최대의 은 딜러인 APMEX의 사례는 이 공급망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APMEX의 CEO 켄 루이스는 서한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재련소로부터 은 원자재인 은 알갱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자체 생산량이 무려 50%나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500달러 미만의 소액 주문을 막는 배급제였습니다. 창고가 비어가고 미래의 조달 가격조차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사실상 시장의 금융 기능이 마비되고 지금 당장 선반에 있는 물건만 거래되는 원시적인 형태로 회귀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 기관인 미국 조폐국의 행보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집용 은화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하면서 기존 95달러였던 프루프 실버 이글의 가격을 173달러로 무려 82%나 인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가 상승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 기관조차 향후 은 가격이 현재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가격 정책을 기민하게 조정한 강력한 신호로 풀이됩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역시 구매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이 전방위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한계 상황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지표는 금은 교환비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좀처럼 깨지지 않던 50대 1의 벽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이제 금 1온스를 사는데 필요한 은의 양이 50온스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은은 그저 가난한 자의 금이라 불리며
금의 가격 변동을 뒤따라가는 보조적인 자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은이 더 이상 금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의 강력한 내재적 가치와 독립적인 가격 동력을 가진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순한 유행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은시장의 폭발은 5년 동안 쌓여온 시한폭탄이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화면상의 숫자와 실제 손에 쥐는 실물 사이의 괴리, 동서양의 가격 전쟁, 그리고 정부와 기업들의 비정상적인 대응. 이 모든 조각을 맞추어 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알던 은시장의 규칙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은이라는 금속을 이토록 귀하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거대한 변화, 즉 산업의 구조적 변곡점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현상을 산업혁명과 안전자산이라는 두 개의 파도가 동시에 덮친 이중 쇼크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돈이 몰리는 투기 열풍을 넘어 우리 문명의 근간이 바뀌는 구조적 변화가 은이라는 금속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은의 대체 불가능한 물리적 특성입니다. 은은 지구상의 모든 금속 중 가장 높은 전기 전도율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전기가 잘 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녹이 슬어도 전도성을 잃지 않는 유일무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죠. 이 특성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데이터 센터에 폭증하는 열을 관리하고 오지와 육지 통신망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심장 역할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가세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은은 필수적이며 전기차 한 대에는 내연기관차보다 약 2배나 많은 은이 들어갑니다. 과학자들이 구리나 알루미늄 합금, 탄소 나노튜브 같은 대체제를 수없이 연구했지만 순수한 은의 성능을 따라잡는 데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은은 현대 문명의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소모되어야만 하는 전략적 연료가 된 셈입니다. 머스크가 제시한 에너지가 진정한 화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은의 가치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에너지 화폐의 대안으로 언급했지만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송하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 은이 필수적이라면 사실상 은이야말로 에너지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자 에너지 화폐의 대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 금속의 지위를 넘어 에너지 패권의 핵심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은 이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은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초과하는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였으며 누적된 부족량만 약 9억 온스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지상 재고가 급격히 소진되었습니다.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 창고에 8억 9천만 온스의 은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중 70%는 ETF가 꽉 쥐고 있는 투자용 물량입니다. 실제 산업용으로 즉시 쓸 수 있는 유동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뉴욕 상품거래소 역시 빅테크 기업들과 중국의 실물 인도 요구가 빗발치면서 선물 계약 이행을 위한 등록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은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이것이 2026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머스크는 12월 말경 This is not good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이 산업 공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은 가격이 폭등하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은값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상황이 이쯤 되자 시장에서는 기이한 심리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펜제 현상입니다. 보통 물건값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은은 가격이 오를수록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구할 수 없다는 공포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이라 불릴 만큼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으로 무섭게 몰리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온스당 4,600달러가 넘는 금은 심리적 장벽이 높은 반면 100달러에 근접한 은은 여전히 접근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막대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은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패닉 바잉은 결국 가격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릴 마지막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물리적 재고의 고갈과 대체 불가능한 산업적 가치, 그리고 공포가 만들어낸 패닉 바잉. 이 세 가지 동력이 맞물리며 은 시장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시장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래 전망과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전략적 시사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은 더 이상 금의 보조 자산이 아닙니다. 인류의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독립적인 핵심 전략 자산으로 우뚝 섰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은 결국 대대적인 가격 재평가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제 대담함을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시티그룹은 온스당 100달러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107달러를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1000달러라는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강조한 것처럼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되는 세상에서 은은 그 에너지를 담고 운반하는 에너지 화폐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은의 민주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서늘한 진실도 마주해야 합니다. 누구나 소액으로 은을 모으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실물 은은 부유층과 거대 기관들만이 독점하는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또한 중앙은행들이 비축하는 금과 달리 은은 국가적 보호막이 얇습니다. 특히 실제 물건은 없으면서 서류상으로만 거래되는 종이은과 우리가 손에 쥐는 실물은 사이의 가격 괴리는 언제든 여러분의 발등을 찍을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제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닌 냉철한 전략입니다. 실물 직접 보유부터 선물, 현물 ETF에 이르기까지 각 투자 방식이 가진 유동성과 리스크 프로파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물리적 실물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간의 괴리가 임계점에 도달한 지금, 시장의 구조적 역학을 이해하는 전략적 사고만이 이 역사적 변곡점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은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해드린 은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